네, 상해종합지수가 3천까지 올라간 거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3,400이야. 오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에 탐내는데 이 이야기 조금 이따 해보고 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상해종합지수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쓰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 증시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아까 시가상위 종목 중에 귀주모텍이라고 조사했어? 네, 귀중모태주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 마오타이주 주류 맞아. 회사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거 알아?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시면은 아니 근데 좀 그렇다. 우리는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막 제품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막 이렇게 파는데 이거 하나로 13억 인구의 위험이겠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싼 거야? 너무- 아니 너무 짠하다. 마오파이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게 그 뒤집어 놓고 보면 앞으로 그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나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통화가 글로벌로 파워가 세지고 어떤 에너지를 주면서 기축 통화가 되려면 내수 시장이 커야 돼.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이 내수 소비 시장이 70%를 받쳐주니까. 이제 중국이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플랫폼,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 백업이 많이 돼야 돼. 근데 선생님 왜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IT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없을까요? IT는 심천에 있어. 그러니까 왜 중국 상위 종합지수였고 상해 종합지수를 구성할 때 초창기에 페트로차이나 그다음에 그리고 대부분도 중국 금융 국유은행, 네 공상은행, 농업은행, 평안은행 이런 걸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주식들은 국영제로서 계속 부동산 막 박살이 났어. 그러니까 아예 여기 해주 그러니까 차트에 상위 종합지수 자체는 중국의 국영제고 선전 시장 그 신천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신경제, IT라든가 새로운 먹거리, 뭐 기술주 뭐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치. 여기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거고. 그 공상은행, 그치? 공상은행을 연봉으로 봐봐. 박살났지. 응?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완전히 그 3년 동안 박살이 났어. 응? 근데 이제 은행주를 대형화 아니면 정책적으로 키우기, 그리고 지금 내가 중국에 고위 그래도 90년대 들어가서 사귄 친구가 거기 좀 높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얘기가 앞으로 증권사와 신탁과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는 게 많아질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서 개활 그 2014년에서도 그 상해 종합지수 보면 엄청나게 5,600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네, 2007년에. 2014년에서 여기 보면 여기 봐봐. 2014년도 2,000단에서 1,800. 근데 저 선생님 그때 기억나요. 선생님께서 이게 중국 증시 엄청 오르고 나서 보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한동안은 중국 시장 보지 않습니다라고 엑시트하라고 전략 주셨던 게 5,600인데 이제 그거 넘을 것 같대. 근데 선생님 중국에서 이 중국의 주식시장을 키우는데 왜 국영제 위주의 상위종합지수를 부양시키려고 할까요? 아니 그 상위종합지수를 가는 게 아니라 은행주를 키우는 거야. 은행 사이즈를. 근데 그게 국영제잖아요. 국영제지. 근데 그런데 왜 굳이? 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지수 따는 뭐가 커져? 커집니까? 상해종합지수가 커지는 거야.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지수 3,000 만들려면 삼성전자 땡겨야 되는 거 똑같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 있으면 땡기면 돼. 3,000 가. 근데 그걸 외국인 때리고 못 땡기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형자적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못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삼성전자 무조건 사. 못한다. 아니 금융기관한테 전체 포트에 무조건 담아. 담아 제한업계. 아, 그럼 우리 3천 가.
그쵸. 근데 확하지. 중국은 그렇게 지금 명령했다는 얘기야.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국의 움직임이 들어가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000을 돌파할 거고 앞으로 더 갈 거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렇게 명령을 하지는 않았겠지. 은연중에 했겠죠. 그러니까 걔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있고 미국은 로빈후드 있고 중국은 중국 인민공 개미들이 이걸 감을 잡아갖고 이제 레스로 불러버린 거야. 그래서 중국도 보면 부동산 쪽이야. 부동산. 그게 이제 주식으로 발동한 게 이번에 6월부터 지금. 그래서 일단 발동은 건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따라서 코덱스 중국 차이나 ETF는 사놓고 묻어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발동 거는 거고, 이게 또 중국 내수 시장 키우는 거고, 내수 시장 키우려면 무슨 투자를 계속 해야겠지. 그리고 우리 한국을 이용할 것 같아, 시진핑 정부가. 우린 참 처지가 힘들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줄 잘 서 어디서 서야 될지 이게 잘 모르는 거겠지. 근데 사실 선생님 이제 중국은 앞으로 부양을 할 거고 우리한테 뭔가 제스처를 취할 거다로 정리하고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한테 제스처를 굉장히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선이 코앞이에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냐 아니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코로나에 얻어맞아 뭐 지금 뭐 경제도 그렇게 막 좋지 않아. 이게 중국 시장이 막 상승을 한다면 무역 전쟁의 패전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뒤처진 것 같은,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도 중국 시장 산다. 아니 그건 벌써 중국 JP 모간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 유택이 거기 대빵이. 그 다음에 백악관 참모들이 그 트럼프 말 안 듣는다. 그 트럼프도 알고서 막 하지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골프만 친다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어저께인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지. 네,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요. 8조가 넘었어. 외국인 어떻게 했어? 시가고가 때려버렸어. 금융기관도 때려버렸어. 그리고 그날 시가가 고가 되면서 죽여버렸죠. 아니 그냥 파생시장으로 단기성으로 했다면 내가 얘기는 하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샀게 팔았게. 2월부터 지금까지 샀어요. 팔았어요. 그쵸 여러분? 팔았죠. 순간으로 돌리기를 7조 넘게 팔았어. 엄청 팔았네요. 그걸 우리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서 시장을 방어해준 거예요. 다 대단해. 대단한 동학. 옛날에는 죽창 있었다면 지금은 MTS가 있어. 그러니까 7조 이 저평가 마오타이보다 못하는데 이 7조를 판 외국인은 뭐야? 그거 엄청 팔았네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이렇게 전체 사이즈에 우리 거 버리고 중국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냐면 포트에 담아야 되는 게 아시아 비중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포트를 비우면서 중국 포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뭐 선전 증시가 이제 처음 생기면서 우리 자금이 글로 갈 거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증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가 계속 그래도 유동성을 하기 때문에 박스. 그리고 외국인이 진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사줘야 돼. 그냥 안 사줘. 오늘도 뭐 또 왜 현물에 3천억 때리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막 올라가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 한번 부러지거나 중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가 또 가지도 못해요. 근데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우리 보고 줄 쓰라고 그래. 너 잘못 쓰면 그 중국은 또 사드 또 보복이게 해갖고 지금 잘 중국 관련주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 뭐 컨텐츠니 화장품이니 요새 그나마 바짝바짝 올라가. 이게 갑자기 그냥 된소리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갑자기 올랐다가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뉴스가 하나 있어. 뭔데요? 미국의 그 버라이즌이라는 큰 통신업체가 조 단위로 삼성전자 때 그 5G 부품을 발주했다. 호재인데? 근데 왜? 싹 없어졌어. 이게 또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어. 니네들
가까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지원철수 또 비건이라는 오늘 왔다가 이제 곧 가겠지.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줄 확실히 쓰기 전까지는 발주하지도 마. 그럼 선생님 그게 발주 사실이 있는데 엠바고로 묶여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실 자체가 위에서 눌러서 발표를 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트럼프 정부가 얘네들 지금 줄이 중국 쪽으로 가니까 하지마 허지하고 있어. 왜냐면 G7 모으고 팀 모아갖고 5 부품단 쓰지 말라 해서 카나다 말 듣고 호주 말 듣고 해서 카나다는 또 걔네들 뭐 모피나 뭐 못 사게 해라. 호주는 원자재 못하게 하라고 지금 중국이 대판 바로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이것도 할 푸닝인지 그래갖고 좀 계속 들여다볼 거고. 그러니까 5 못 쓰게 하면 우리 거가 반사 이익을 받아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엠바고로 묶여서 발표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그거를 내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알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삼성전자 그거 아는 애들 외국인이 팔겠어? 대규모 이게 사이즈가 엄청난 건데 그럼 사겠지.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추이 보면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에너지를 중국 지수로 뺏기는 것 같아. 일단 외국인들 내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권을 딜링하는 CIO나 매니저라면 한국 숏 대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롱 매수 숏은 팔고 롱은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시작인 것 같아 또. 근데 선생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붙을 수도 없고 중국에 붙을 수도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하면 중국에 붙어야 되고 안보나 이런 거 하면 미국에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그러겠지. 야 하나만 선택해 왜 양다리야 하겠지.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래. 어떻지 시간 끌기를.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주국방 주한미군 분담금은 좀 최소한 깎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남북 대화하자. 그리고 일본은 계속 쳐내고. 이런 걸로 단계별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종전선언하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그래서 요번에 통일 그 강요들 나온 거 보면 박지원 뭐 이런 나오는 분다 친북 성향의 분이시거든. 벌써 우리는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이 까잖아. 아니 계속 우리렇게 잘해주는데도 북한은 우리를 까. 뭔가 전 남친 같은 느낌이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한번 매달렸더니 이제 날 우습게 보는 느낌이야. 그리고 상대도 안 해. 난 전화도 안 받아. 난 자꾸 그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딴 년 만나면 안 된대. 그리고 이미 그 쥐는 갖다 대서 새로운 중국 남자친구 있어. 맞아. 또 만나는 쪽에서. 그러면서 걔 말 잘 들어. 근데 원래 북한은 혈맹이라고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이득이야. 재선이 되는 게? 왜냐면 트럼프는 딜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고 민주당은 국익 우선주의야. 근데 북한 정책이 잘못은 트럼프 옛날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 진짜 공격할 뻔했어. 오 그래요? 그걸 우리 김영태 대통령이 막았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고는 한 번 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흐르면 이거는 트럼프 스타일이 안 돼. 대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쌀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이 된다면 한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계속 싸워야 본인이 입지를 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자꾸 표현을 하면서 입지를 다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반중 정서를 자꾸 자극을 할 거고 또 중국을 제재하려고 할 거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도 그냥 갖다 해서 내가 이거 넌 아플 거고 다칠 거다 하는데 중국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네. 그래 너 그렇고 지져라 이런 스타일로 가고 지 꼬박꼬박 지 에너지를 키우려고 딴 나라들 심지어는 일본 아베한테도 경제적으로 들어와. 중국이요?
군사적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 붙어도 오케이. 오,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 우리한테는 알아서 겨야. 아유, 좀 아, 기분이 참. 나쁘네.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 애들은 우리 대한민국 무슨 옛날 그 갖다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곡물 밟기를 아직까지 그 사고가 있나? 아주 아니 우리 유명해요. 광개토 대왕님이 만주벌판 달려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건 기억을 못 하는 그거는 거지. 이미 고구려 시대라 이 기억 못하는 고려 조선 시대만 기억하라. 아 진짜 우리 고조선 때 주몽이 막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에너지가 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도 솔직히 혈맹관계래지만 그냥 북한 경제적으로 지도- 붙는 거죠. 중국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나는. 제일 왜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하는 어떠한 그 모습 제일 싫은 거지. 그쵸.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내 목줄을 딱 쥐고 있어.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나 뭐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안- 북한이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딱 그 파이프라인 작으면 지네들은 내부적으로 정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북한의 또 현 상태고, 그리고 북한 지금 코로나 심각한 것 같고 식량난도, 그러니까 배급도 제대로 안 된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도 투트랙 주려고. 그래서 김여정 나와서 너는 공격적으로 떠들어라. 김정은은 약간 좀 뉴스하게 뒤에 남아서 좀 이렇게 뭔가 근데 또 자기 막 욕하는데 앞에 나와서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동생이 나서 줘야지. 그래서 그것도 거기도 투트랙 전략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이익을 위해 뭔가 영토를 넓혀나가는 건 역시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영토랑 경제적인 경제적 영토. 어. 근데 우리는 뭐 미국도 지금 할 수 있는 패가 많지 않고 뭐 그 사이에 있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뭐 역시나 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주식 시장의 움직임만 봤을 때 아시아포트의 비중이 중국 쪽으로 흐른다면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중국 쪽으로 투자를 해서 동학개미의 힘이 분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난 중국에 붙어라. 우리가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돈 벌려면 이제부터 한 1년에서 3년 구간은 중국 에너지에 붙어라. 그러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투자할 때는 은행주, 증권주. 이미 그 신경제 관련된 중국주들 너무 급등했어. 텐센트, 알리바바, 그러니까 먼저 급등한 거 제외하고 바닥에서 그동안 완전히 그 중국도 3년 동안 박살났는데 이제 정부 정책에서 키우나는 은행 증권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시가장 코덱스 차이나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수하자. 그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그러니까 중국계 주식들은요? 난 싫어. 그 주식은 회계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시진핑이 우리 이제 한국 오는 카드를 쓸 것 같아. 10월에서 그러니까 11월에 미국 대선이니까 9월 아니면 10월. 왜 그때 오지? 또 약 올리는 거지 또. 그러면서 그 최대 효과를 내고 그때 이제 보이지 않게 한알령 뭐 무슨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뭔가 그 약간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짝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벌써 시장은 눈이 뭐랄까 빠른지 벌써 중국 관련 컨텐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뭐 이지안프라든지 아직 카지노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컨텐츠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6월 말부터 벌써 치기 시작해. 응? 그런데 여행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안. 근데 여행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아직은. 그건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순차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중국 연결고리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롯데지주 우선주와 호텔신라 우선주. 우주는 말고 아모레지 우선주, 아모레지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연결고리하면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해저 케이블. 선생님 총리가 해저 판다 그랬잖아요. 그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의 그 실권자 분들 중에는 친중파들이 많아. 아, 친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친미 있고 친북 있고 친중 있어. 근데 친북은 요번에 좀 포망한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친미하고 친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 이익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 뭐가 갖고 부동산 갖고 싸우고 있만. 그쵸,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서 틈새로 치고 나갈 게 지하 정책, 뭐 지하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와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핵심 게 한중 해적 케이블, 이게 빅데이터 클라우딩 디지털 화폐, 이게 터지면 이게 한국형 누드 이제 13일날 대통령이 발표하신다고 그러거든. 이게 보이지 않게 5G 케이블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게 나는 핵심인 것 같아. 벌써 이 종목들 중에는 벌써 가기 시작했고. 종합지질, 특수건설. 뭐 그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해저로 뚫어야만 되고 지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해서. 플랫폼. 벌써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전 비주언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반도체, 5G, 요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순환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해 붙어라가 이제 거기에 그런 종목에 붙어라. 그리고 상해 증시는 한 3년간 무조건 간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은행 증권주 무조건 사자. 그리고 매매하지 말고 3년 후에 보자. 선생님 왜 은행증권주 얘기하실 때 은행증권주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네, 옛날도. 되게 자신감 이런 느낌이었네요. 내가, 선생님 그러면 은행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공상은행, 농업은행, 평안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4대 은행 위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 그 4대 은행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증권사. 증권사 1등부터 3등. 네.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서 1등에서 3등. 그 다음에 증권사 1등에서 3등. 대형화에서 제일 큰 수익이 거기서 났거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콩 보안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국 시장의 상황,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견인할지, 홍콩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고, 또 금융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지,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결국 우리는 이 G2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원래 진짜 일부러 딱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선생님. 그쵸?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정보도 얻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우리 그 다인 경제라는 그 네이버 카페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이버 카페에 다인 경제라고 써도 되고 녹색창에 그냥 다인 경제라고 쳐도 되죠. 그래갖고 거기 가입하시면 지금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정보를 보시면 우리 주방장님한테 주방장님 쿠킹 하나요? 문의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부분을 좀 긁어드렸는데 홍콩 보안법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